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한국의 지성인의 그룹 중에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어떤 중심에서 나가야 하는 것을 또 리드해야 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탁월한 제시를 하는 지성인이십니다. 오늘 이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신 김진현 장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진현 장관은 제가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셨고. 원래는 언론인이죠. 그러시죠. 동아일보에서 올해 한 30년. 동아일보에서 보도국장도 하시고, 또 문화일보 회장도 하셨잖아요. 회장도 했고, 한국경제신문 사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문사 사장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 통일 고문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일도 전략가이시고. 서울시립대학 총장도 했어요. 서울시립대 총장도 하신 또 교육 전문가시고, 네. 또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신 또 사회학자시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도 경제개발도 전공하셨죠. 또 경제 전문가시고, 아주 언론인 출신은 그렇게 다방면에 걸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제시하는 우리의 어른으로서 큰 일을 하고 계신데, 뉴욕은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year 2013 UKC라고 2013년 한미 과학자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과학자하고 한국 과학자들이 모여서 네. 한미 간의 이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 서로 연구자들 입장에서 뭐 정책이 아니라 연구자들 입장에서 모이는 건데, 뭐 매년 늘어서 이번엔 1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가족까지 합쳐서 세션이 뭐 한 60개 되고. 그 과학기술자협회는 우리 김 장관께서 한 20여 년 전에 여기 재미과학자협회는 한 40년 되고요. 그 한미과학자 대회. 네네. 그거는 제가 있을 때. 그렇죠. 그것을 결성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인 과학자들을 한국으로 영입을 해서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또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 모셔오느라고 참 힘들었죠. 그렇죠. 지금은 뭐 거꾸로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상호 교류가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미국 과학자들 모셔오기가 바빴고요. 오늘 이렇게 모신 것은 우리 김 장관께서는 우리 해외 동포들의 영향력을 크게 보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 해외 동포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계시는지. 뭐 해외 동포가 우리 한국의 한민족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역사의 비극으로 인해서 역사의 행운이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비극으로 인해서 만주, 중국으로 시베리아를 거쳐서 저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또 일본의 강제 노역으로 가서 일본에, 그리고 뭐 19세기 초에 아시다시피 하와이에 참 농업 노동자로 이제 온, 이렇게 비극의 퇴적물로 해서 해외 동포가 있습니다. 그건 다 시작이 다 비극입니다. 그런데 오직 미국의 우리 해외 교포만이 단순히 그냥 흔한 말로 성공이 아니라 한민족 2000년 역사에서 최초로 한민족의 큰 자산이 됐습니다. 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시작은 그렇게 19세기 초에 일본 사람이 거강꾼 노릇을 해서 농노 비슷하게 왔습니다만, 그 후에 한국 항일민족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됐고, 또 6.25 전쟁 이후로다는 그 인간적인 교육적인 관계, 게다가 산업 관계, 자본 관계로 해서 일종의 참 여러 기술자를 포함해서 유학생들, 또 종교인들, 그러니까 휴먼 이코노믹 트레이드 뭐 이런 것이 다 합쳐진 관계가 돼서 새로운 챕터가 됐습니다만은, 그러한 역사를 디디고 넘어서 이제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만이 그 나라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1등 가는 나라, 2등, 3등이 아니라
1등 가는 나라의 정책 결정 주류 속에 들어가 있고 네. 또 정책 결정 주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라스루트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한민족 2000년 역사에서 큰 자산이다. 이건 본국의 우리 한국 이 시민들도 잘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뭐 G20니 큰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연장선상에서 보지 말고 이 미주에 있는 한인교포는 한민족 2000년 역사에서 해외에 가서 성공한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극단으로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국이 망해더라도 이 교포는 성공하는 수 있는 한국과 무관하게 그러한 자산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 참 우리 장관이 말씀 들으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고개를 좀 숙이고 어깨가 좀 처졌었는데 아주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이제 어깨를 펴고 살아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미주의 교포님들께서는 서울을 보시기보다는 워싱턴을 보고 실리콘밸리를 보고 뉴욕을 보고 이 미국의 본류 속에서 성공함으로써 또 사실상 이미 성공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많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최고의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프로세스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각 기능별도 주중하지만은 그 기능에 대해서 예산을 할당하고 인력을 배정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은 정치 권력이거든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 미국 거버먼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여기 한인들이 중심이 돼서 김동숙 소장 같은 분 중심이 돼서 그야말로 이 그라스루트의 힘으로 투표의 힘으로 정당한 아주 듀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 영향력을 미쳐서 그야말로 한국 정부도 다루기 힘들었던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을 갖다 미국 의회에서 리소루션을 받아내는 그런 건 아주 아마 한민족 첫째는 코리안 아메리칸 히스토리 역사상의 것도 그렇고 한민족의 대화 활동에서도 큰 하나의 챕터가 될 겁니다.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를 그렇죠. 의결했다는 거. 지난 그것도 2007년에요. 무슨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이나 뭐 누구의 뭐 제3자의 뭐 후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미주의 이 교포들 스스로의 자생력에 의해서 그렇죠. 했다는 것. 그건 우리 한민족 역사의 큰 챕터예요. 그렇다면 그 대한민국의 민족의 역량을 위해서 우리 동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주류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을 포괄하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을 다 뛰어넘는 아주 국제적인 뭐 그런 점에서 미국의 강점이 있죠. 미국이 휴먼 라이트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인도주의적인 해외 원조라든가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사람은 쓴다든가 네. 그건 미국만이 갖고 있는 큰 가치고 자산인데 그것에 그러니까 그런 미국 가치하고 어울림으로써 오히려 아시아를 리드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국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한국의 강점도 이용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넘는 어떤 큰 세계적인 보편 가치 그걸 리드해가는 그럴 때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같은 거 그런 보편적인 인권이니까 미국 사람들이고 옹호를 하는 거고 그런 가치를 제일 앞장서는 미국이 그걸 한다니까 또 뭐 다른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걸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앞서가 있는 세계적인 보편 가치에 대해서는 더욱더 같이 일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동양적인 가치도 좀 섞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미국 가치 중에서도 또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 그게 뭐 얼굴이 희건 노랗건 뭐 까맣건 또 소득이 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죽어도 정의, 평등, 인권, 행복
그런 거는 다 그런 데면서 우리 교포들이 더 미국 사람과 같이 아주 강하게 그 연대하는 아마 그거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잘 못할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해외 동포들도 뭐 이주 동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든가 우리의 방향, 우리의 정립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을 느끼고 있고 제대로 좀 정립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김 장관께서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많은 그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일본의 그 역사 왜곡망언이 계속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 사회는 자발적으로 역사를 바로잡고 또 우연 기린비를 통해서 일본의 망언을 계속 우리가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대응책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뭐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잘하고 있는 거죠. 그건 특히 아마 이 미국의 이 아주 그 정책 결정 과정, 게 시가 되더라도 시의회가 됐건 시정부가 됐건 또 조금 가서 이제 주정부 이렇게 올라가고 또 그 이미 2007년에 통과된 대로 하원의 위안부 결의 같은 것은 그건 미국으로서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전진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그리고 우리가 세일수록 일본이 이제 저항을 심하게 하겠죠. 최근에 나타나듯이. 근데 그것을 이제 한번 이기면은 그럼 일본도 이제 시민사회 쪽으로 이제 끌려오는 거죠. 지금은 한창 그 일종의 그 한번 대결점에 제2차 대결점에 한번 온 거죠. 그것을 남기면은 아마 이제 일본도 시민사회 쪽으로 가는 큰 이 방향 전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동포 사회에서 그런 기린비를 통해서 뭐 독도 문제든 위안부 문제든 또는 일제 침략 문제든 이런 것에 대해서 동포 사회에서 크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일본 사회를 물론이죠. 변화시키고 네. 그들의 마음을 그러나 이제 변화시키는 중요한 데. 거는 사실은 이제 한국이 확실히 아주 질적으로 우수한 시민사회. 일본의 보통 사람들도 한국에 오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뒤졌구나. 네. 한국이 정말 아드밴스된 시빌 소사이티로구나. 확실히 한국이 좀 더 보편적인 정의와 평등과 이런 가치에 일본보다 충실한 나라로구나. 마치 우리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책 보면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스위스란 나라가 평화롭고 뭐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하듯이 일본 사람 스스로도 역시 한국이 이겼다. 대한민국이 이겼다. 이렇게 좀 우리가 되는 게 첫째예요. 그래서 그런 힘을 갖고 일본의 독도가 됐건 뭐 동해지명이 됐건 우양 문제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본부가 잘해야죠. 그걸 어떻게 격포님들께 그렇게 부담을 드리는 게 그게 국가로 봐서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워낙 이제 지금 일본이 저렇게 거세게 나오니까 이 대한민국은 현재 이제 뭐 남북 문제 여러 가지 이제 한일 관계에서 뭐 시큐리티 문제가 더 급하니까 이런 문제는 일종의 공공외교라고 그러나 소위 퍼블릭 디플로마시라고 그렇죠. 그럴까 그런 것을 이용하는 그런 것에 많이 수단을 의존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포님들의 그런 거는 대한민국에 뭐 더 이상 뭐 어마어마한 큰 힘을 보태주는 거죠. 사실. 감사합니다. 이 동포들이 참 그 여러 가지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고국에 대한 역사,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힘이 납니다. 큰 자산이에요, 우리 민족에. 뭐 얘기가 좀 이렇게 생뚱맞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침 오셨으니까 한국이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뭐 경제 개발이 잘 돼서 또는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무엇인가 부정부패 부조리, 도덕 불감증에서 많이 헤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계속 터져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 뭐 짤막하게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뭐 정치의 민주화도 그렇고 경제 발전도 그렇고 지금 점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과학 기술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뭐 종교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너무 극단의 압축 성장을 했어요. 극단의 점핑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단계가 성숙이 돼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그 단계가 또 성숙이 돼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각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상승. 예, 엘리베이터 그냥 네. 소위 네. 스카이트리라고 그러는데 예, 예.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서로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는 서로 밑에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같이 나눠야 돼요. 네. 예? 각자 컸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밑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같이 나누는 만큼 성숙하게 되면은 그 성공한 이미 스카이트리로 올라간 것들이 더 성숙하고 클 수 있는 거고 그걸 못하면은 너무 취약한 기반이 돼서 허물어지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점에서 아주 그야말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후진국과 선진국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사회 내부에 지금 뭐 부패 얘기하겠지만 뭐 가족 해체, 가족 교육의 폭력, 뭐 이 노동 인구의 급감, 뭐 이 참 낙태율, 성형 수술, 뭐 이런 그 정말 참 언제 우리가 유교 국가냐 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회 해체 현상이 아주 심해요. 이 극단의 가능성과 또 하나의 극단의 사회 해체의 가능성이 이것은 잘만 그 뭐름이 하냐면 엄청난 도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도전을 극복하면은 정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도 조그맣지만 큰 소리 칠 수 있고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결행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예. 우리가 이 성취한 것 자체를 이게 상호 간의 교류를 하고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나누지 못하면은 뭐 끝이 난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좀 뭔가 극복으로서 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고 좋은 쪽으로 성장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대통령, 국회의원, 재계 지도자, 교육계 지도자, 각 지도자가 자기 각계의 요구르들 먹을 망정, 배반자란 요구르들 먹을 망정, 과감하게 그런 지금 위대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달린 거죠. 그럼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네. 또 그건 또 정치 하나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벌 개혁도 그걸 남들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재벌 스스로가 했어야죠. 교육도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인구 비례로 봐서 많은 대학과 대학생이 갖고 있으면은 대학 총장이나 대학 재단에서 스스로 이제는 좀 뭘 개혁을 하려고 그래야지. 그걸 남이 하라고 그러면 됩니까? 우리나라 종교 개혁, 종교 문제도 세계에서 제일 제3세계 국가 중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많은 건데 그럼 그 교회나 성당도 스스로 좀 개혁을 해야지. 그거 꼭 제3자가 오히려 제3자가 나서서 그걸 개혁하라고 뭐 몽둥이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시민사회가 아니고 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문제점은 다 알았으니까 우리 한말하고는 달라요. 네. 한말 때는 우리가 어디에 우치가 있는지 우리가 무슨 세계에서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이제는 우리 문제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담당하고 있는 각계의 지도자들이 아는 문제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혁을 하면은 아주 큰 희망이 있고 여전히 뭐 남 눈치 보면서 나는 제일 나중에 하려고 들고 몸살이고 하면 그건 뭐 같이 망하는 거죠. 어찌됐든 고국이 잘 살아야 해외 동포들도 참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우리가 또 열심히 살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해외 동포들도 열심히 나가서 잘 살아야 또 고국이 또 더 좋고 상호 원만한 협력 관계로 서로 지원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리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리더자의 역할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이 되면은 우리 장관님하고 좀 많은 시간 얘기 나누면서 더 우리가 좀 얘기를 정리했으면 좋겠지만은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네. 오늘 좀 아쉽네요. 다음에 오시면은 저도 좀 아쉽습니다. 네, 더 많은 네.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동포사의 기감이 되는 좋은 얘기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해외동포들이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고 또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김진현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아주 어깨가 싹 펴집니다. 아주 감사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